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상원은 아내를 잃고 정신적인 쇼크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 이나 역시 엄마를 잃은 탓에 말수가 적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게 된 상원은 이나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보지만 침묵하거나 냉담한 말들만 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벽장 속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이나는 끌리게 되고 결국 벽장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나를 찾고 있던 상원은 어느 날 퇴마사 경운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는 퇴마사가 직접 찾아가지만요. 벽장 속으로 사라지는 이 뻔한 설정 뒤에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한국식 정서를 잘 녹여내고자 김강빈 감독은 거리감을 택했습니다. 이나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솔직했던 감정은 어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사고로 아내를 잃은 상원이 혼자서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직장인에겐 보통 일이 아닐 테죠. 그것도 현장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설계사 상원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곤란한 상황 속 속마음을 이나가 느꼈고 투박하고 애정 표현조차 서툰 상원에게는 결국 거리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퇴마사 경운과 함께 그동안 사라졌던 여러 아이들의 사연을 알아가고 자신의 딸아이가 느꼈던 감정을 이해하고자 찾아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곰냥꿍TV입니다. 지금부터는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는 감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 검은 사제들, 사바하, 사자, 그리고 이번에 클로젯까지 한국 영화 시장도 장르 영화에 조금씩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콘스탄틴과 같은 유치하게 짝이 없었던 영화도 화려한 연출과 탄탄한 대본 덕분에 웰메이드 작품이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클로젯은 해외 영화들이 사용했던 소재들을 따오면서 비교적 안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대되는 바가 있었다면 그런 진부한 영화 속 소재들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한국적 정서를 녹아냈는지 정도일까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배우들은 과연 어떤 새로운 캐릭터 도전을 했는지입니다. 하정우, 김남길 배우의 새로운 케미도 기대되고요. 이 두 배우가 어떤 연기 도전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는 적극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다만 장르에서 오는 신선함이 소재에서 오는 진부함으로 묻히지 않았으면 하시는 분들께는 비추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영화 백두산에서 시종일관 허당 캐릭터를 보여줬던 하정우 배우, 먹방 못지않은 재난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진중한 연기는 역시 최고였습니다. 클로젯에서는 잃어버린 딸아이를 어떻게 찾아 나설지, 퇴마라는 소재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 포인트였습니다. 특히나 하정우 배우는 이미 씬과 함께해서 CG 연기를 경험해본 바 있기 때문에 여러 CG들이 덮여질 퇴마라는 장르가 그리 낯설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이와 달리 이런 진지한 장르 속 흐름을 다소 깬 듯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능청스럽고 덜렁거리는 김남길 배우가 맡은 퇴마사가 신선합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비담을 연기했던 배우 김남길은 진지함과 능청스러움,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배우였으니까요. 클로젯에서도 그의 능청스러운 모습 이면에 과연 어떤 카리스마가 넘치는 퇴마가 있을지도 기대 포인트입니다. 연출을 맡은 김강빈 감독은 최고의 두 배우와 함께 클로젯을 풀어가 보지만 안타깝게도 영화는 제목부터 결말까지 모두 클리셰였습니다. 창문에 머리를 박고 죽는 까치, 고속도로에 널브러진 사슴시체, 듣기 싫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는 벽장은 그야말로 활용점점이었습니다. 감독 제임스 완이 연출한 공포영화를 한 개라도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행이겠네요. 딸을 잃은 아버지가 저쪽 세계로 넘어가 구출해오는 설정은 이미 인시디어스에서 굉장히 무섭게 연출된 바 있죠. 훗날 VR 영화가 상용화 된다면 저는 가장 무서울 것 같은 장면이지 않을까 싶었을 정도입니다. 클로젯에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장면이 바로 이 아버지가 딸을 찾아 죽은 자들의 세계로 넘어가는 장면인데요. 과연 수많은 클리셰 뭉치들 속에서 이것만큼은 신선하게 한국식 정서로 풀어낸다면 그래도 성공적인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히 나열만 된다면 그것은 그저 스토리에 불과하겠죠. 이 영화는 하나의 사건에만 집중한 것 치고는 그리 복잡한 플롯들을 구성하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물들 간의 사연이나 한국적 정서들은 나름 담아냈지만 긴장감을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단순한 플롯 하나를 매력적으로 연출한 영화로는 우리들의 영원한 뻑큐 히어로 콘스탄틴이 있죠.
앞서 말했듯이 유치한 설정이지만 탄탄한 대본으로 최고의 엑소시즘 영화로 등극했습니다. 부실한 대본은 엑소시즘 장르에선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클로젯은 안 그래도 소재가 가족이고 인물들 간의 감정이 애정결핍인데 플롯이 단순하다? 등장인물들보다 관객들 눈동자가 더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 영화들이 다양한 장르 영화에 도전하는 것은 분명 찬사받을 일이겠죠. 다만 긴장감을 잡고 가야 하는 엑소시즘 장르에 가족과 애정이란 소재는 사실 제법 과감했던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긴장감과 애정은 동시에 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소재니까요. 장재현 감독의 사바하조차도 복잡한 플롯과 후반부에 뒤틀린 전개가 훌륭했지만 긴장의 끈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단순했던 캐릭터를 살렸기에 망정이지 사실 단순한 플롯과 정서는 이 영화의 아쉬운 점으로 남았으니까요. 김광빈 감독이 연출한 귀신들이 사는 세계, 이나가 들어간 그곳은 과연 어떻게 연출됐고 상원은 딸아이를 어떻게 구출할지가 이 영화에서 가장 기대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마지막 결말에서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회복받는? 대본의 부실함은 어쩔 수 없었지만요. 제임스 완 감독의 컨저링이 아니고서야 연출과 대본을 모두 만족하기에는 욕심이겠죠. 그래도 한국 영화 시장에서 이제 막 시작된 장르 영화가 계속해서 도전된다면 연출과 대본을 모두 잡는데 한 발자국 더 걸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한국 정서를 잘 살린 소재들을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며 감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화 클로젯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